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올해 통일교육원이 지정한 통일교육연구학교 46곳 중 통일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광숭초등학교를 소개합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뛰어난 효능으로 삼국시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명약이자 한민족의 얼이 담긴 인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다연이에요. 저는 광숭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재밌는 통일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볼 것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학교에선 통일 교육이 입시에 밀려 소홀히 다뤄지곤 하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통일의 비전과 희망을 전하는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숭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이들이 함께 운동장을 걷거나 뛰는데요. 이 활동 후에 퍼즐로 한반도 지도를 맞춥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장 2바퀴를 달린 후 한반도 모양의 퍼즐을 맞추며 상상으로 남아 통일을 이뤄봅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나라의 모습에다가 운동장을 뛰고 나서 퍼즐을 딱 붙이는 거예요. 올해 초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46곳을 통일교육연구학교로 지정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안녕 얘들아, 나는 남한에 사는 조예림이라고 해. 나는 북한과 남한이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희랑 붙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요즘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바로 그 소원은 통일이야. 너는 통일이 되기를 바라니? 그렇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돼서 통일이 되면 꼭 함께 만나서 놀자. 수원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면 수원의 아버지께서는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투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아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요.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북한 음식을 먹습니다. 바스레기는 바지락을 일컫는 북한말로 해주 웅진 앞바다에서 많이 나는데요. 황해도에서는 바스레기로 두부탕뿐만 아니라 바스레기 김국과 달걀찜도 만들어 먹습니다. 바스레기 두부탕 맛있어요. 두부도 좀 매끌매끌하고 바지락도 들어있으니까 맛있어요. 맛이 특이하고 북한 음식을 더 잘 알아줘요. 북한 음식 정말 맛있겠고 다음에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평화통일 독서 골든벨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한 이탈 주민을 다룬 책을 읽은 후 그 내용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나는 통일체험 교육이 연중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 수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호응도도 좋고 재밌어하는 편입니다. 북한이 무섭고 또 북한이 어렵고 통일을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린이들도 많이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어린이들에게는 통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음식 지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유명한 음식을 각 지역별로 붙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으면서 북한 아이들의 생활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라성망대에 갔을 때 저기 너머에 있는 게 정말 북한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만약 이산가족이었더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기 너머에 있는 게 가족들인데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반쪽을 알아볼 기회가 없었을 뿐 지금은 통일을 꿈꾸고 기다리게 됐는데요. 남북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이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산물 인삼. 인삼의 고장 강화도를 찾았다. 이곳은 인삼을 사려는 사람들로 사시사철 북적인다는데, 인삼은 그 생김새가 마치 사람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으로 인삼을 즐겨 찾고 있다. 쌉쌀하고 다네, 엄청나네. 우리나라 뭐 인삼하면 강화, 금산 그런데 여기가 강화가 수도권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고 또 강화 인삼이 제일 유명하니까 자주 와서 사갑니다. 그늘에서 자라는 인삼의 특성상 인공적으로 차광막을 씌워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보통 파종 후 3년 만에 꽃이 피고 6년 만에 뿌리를 캔다. 제가 들고 있는 요게 인삼 열매입니다. 요거를 지금 7월 달에 따가지고 가을에 개각을 해서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 다음 해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1년근이죠. 1년근을 이렇게 이식해서 5년 동안 기르면 이렇게 6년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6년근 수확 과정입니다. 수확한 인삼은 가공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캐낸 직후 가공하지 않은 인삼을 수삼,
4년에서 6년근 수삼을 원료로 표피를 제거하여 건조한 인삼을 백삼, 4년에서 6년근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젓갈색 인삼을 홍삼이라고 한다. 그리고 깊은 산에서 자라는 자연산 삼을 산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삼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인삼은 기력을 중진시켜주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동의봉합에 따르면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가라앉혀주고 놀라서 가슴이 뛰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특히는 이게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건망증을 없앤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무기력한 체질이나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자, 몸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시대의 것이다. 인삼의 모양은 가늘지만 단단하고 희며 기운과 맛은 부드럽다. 이 책에는 인삼에 관한 노래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인삼이 나를 찾아온다면 잎 큰 나무 아래에서 만나리라. 인삼은 본래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작물로 고려 초까지 고서에 나오는 인삼은 전부 산삼을 가리킨다. 또한 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인삼이 사람을 찾아야만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초로 여겼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부산의 한 절에 봉안돼 있던 목조 관음보살 좌상에서 각종 보석과 함께 검은색 뿌리가 발견됐다. 연구 결과 검은색 뿌리의 정체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홍삼. 공경하는 불상 안에 보석과 함께 넣었을 만큼 인삼은 귀하고 값진 품목이었다. 이후 인삼 재배 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려 인삼은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북한도 인삼에 대한 자긍심이 남다르다. 조선의 특산으로 손꼽히오는 개성 고려 인삼. 개성 지방의 인삼은 벌써 천여년 전부터 동방의 강국 고려를 대표하는 신기한 명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인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는 고려 인삼, 개성 인삼이 유명해갖고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로 많이 무역을 해갖고 그거 갖고 우리나라를 빛나게 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고 그 외국 사신들한테 선물해주는 귀한 이야기가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삼 때문에 대한민국 찾는 것도 있고 인삼 때문에 건강해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참 인삼을 갖고 있는 거가 우리 민족의 자랑이죠.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어리담긴 뿌리, 인삼. 우리는 인삼을 먹으며 힘을 내온 한민족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